중학생이 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중학 영어를 담당하게 된 이정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막 긴장도 마구마구 될 텐데 특히 중학 영어와 관련돼서 궁금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이요, 많은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궁금해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싹 없애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 가볍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초등영어에서 중등영어로 넘어온 거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이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중학교 영어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지 그런 학습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EBS에는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도와줄 아주 훌륭한 강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강의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아서 영어의 달인이 되어보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초등영어와 중등영어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자,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요, 몇 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나요? 1학년이요? 아니 2학년? 혹시 3학년인가요? 너무 어렸을 때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초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시 초등학교 시절의 영어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선생님, 저 초등학교 시간에요 그냥 막 놀기만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반은 맞고요, 저 반은 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영어 시간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즉 생활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요, 활동 중심 영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막 게임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영어를 익혀왔던 것이죠. 그래서 놀기만 했다 이런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영어에 좀 친숙하게 되었고요, 알게 모르게 영어를 배워 오셨을 겁니다.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요, 이게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변화가요, 문법 용어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초등학교 때 영어와 중학교 1학년 영어는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좀 급격히 어려워졌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영어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문법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문법의 중요한 문법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이긴 하겠습니다만 생소한 문법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에 딱 올라온 이 시점부터 2학년 때 어려운 것을 생각해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신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신이라는 것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합산된 성적을 말합니다. 이때 수행평가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지필평가는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불리는데 이런 시험과 수행평가가 합산이 돼서 한 학기별로 성적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중학교 때 과연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내가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중학영어 학습법 전달해 드립니다. 자, 영어 수업 시간이 되면요, 선생님께서 가끔 이러실 겁니다. 자, 숙제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도 제시해요. 그럴 때 꼭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쌤, 그거 수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요, 성적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친구긴 하지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살짝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행이면, 즉 성적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고,
안 들어간다고 수행이 아니라고 하면 성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인상을 선생님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노골적으로 쌤 그거 수행이에요 이렇게 묻는 건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은 성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일정과 방식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제목에 나와 있네요. 수행평가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 학년 초 즉 3월 달이 되면요. 1년치 전 과목 수행평가를 어떤 영역에 어떠한 배점으로 보게 될 것인지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거든요. 요거 버리지 마시고요. 집에 꼭 보관하고 있다가 이 달별로 어떤 과목에 어떤 수행평가를 보게 되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해당 수행평가가 치러지게 되면요. 그 전에 선생님께서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 꼼꼼히 챙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요. 당장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시면 4월 달에 듣기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마치고요. 9월 달에 듣기평가를 보게 될 거예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게 되는데요. 간혹가다 학교 자체의 듣기평가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행평가는 성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과 방식을 꼼꼼히 챙기시란 말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질문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단어는 하루에 몇 개나 외워야 하나요? 어떤 단어를 외워야 하지요? 그리고요. 어떤 단어책을 혹시 사야 하나요? 단어를 외우긴 외워야 될 건데 단어책 좀 하나 추천해 주세요. 모두 단어와 즉 어휘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만큼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마구마구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어에서 단어와 문법은요.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수학과 연계를 시켜본다면 마치 연산과도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연산 열심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 연산이 기초가 탄탄해져야 중학교 수학을 아주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어도요. 단어와 문법이 탄탄하게 되어야만 영어를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될까요? 영어 단어는 일단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건데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어떤 단어부터요? 교육부에서 지정한 필수 어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800개의 어휘,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2200개의 어휘에서 총 3000개의 어휘를 지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800개의 어휘를 학습하고 올라오신 상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3000개의 단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수능 시험에서 90%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교육부에서 지정한 필수 어휘만 제대로 정복해 놔도 단어 할 만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물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만 갖고 충분하진 않아요. 조금 더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중학교 과정에서 목표는 이 교육부 지정 필수 어휘 3000단어 반드시 마스터하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마스터하셔야 돼요. 자, 어휘 교재는요. 하나를 구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진해서 나간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선생님 어휘 교재는 어떤 걸 사야 되지요? 요즘에 시중에요. 교재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서점에 가셔서 어휘 교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거 3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가장 보기 편한 거 한 권 고르시면 됩니다. 책이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거 요즘은 그런 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진입니다.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시작했으면 초반 부분만 자꾸 보다가 포기하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한권 띄고 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효과까지 나오는데요. 또 하나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0개의 단어를 외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많은가요? 아니에요. 하루에 30개 우리 목표 정하지요. 하루에 몇 개? 30개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이 30개의 단어를 1시간 동안 꼼꼼히 한 번 보는 거 이거보다는요. 이 1시간을 20분, 20분, 20분으로 나눠서 3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한 번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확 박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만 조금씩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 시간을 20분, 20분, 20분으로 나눠서 반복 학습하는 거, 이게 어휘 학습의 기본이고요. 하루에 30개 목표 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0개를요. 만약에 한 달 공부하면 이게 몇 개가 되죠? 900개가 되네요. 그렇죠? 2달 하면 1800개 정도 됩니다. 3달 하면요. 2700개 정도가 되는 거지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배웠다고 친다면 3달이면 교육부에서 정한 필수 어휘 한 번 돌릴 수 있어요. 1년이면 4번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3 과정까지 마친다면 이거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1, 2학년 때는요. 중학 필수 영단어 일단 1200개에서 18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요 단어 먼저 외워주시고요. 2, 3학년 과정이 되면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재를 한 권 구입하셔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어휘 요 정도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문법 좀 볼까요? 선생님, 문법은 꼭 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문법책은 또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어휘만큼 문법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볼까요? 자, 문법은 이렇게 합니다. EBS 문법 강좌를 일단 샘플 강좌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요. 가장 마음에 드는 강좌를 하나 고르시고요. 그와 관련된 교재를 딱 한 권만 구입해서 이것도 역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1학년 과정에서 4회 방법을 하게 되는데 여름방학 전에 한 번, 여름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 전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1년에 총 4번을 보는 거죠. 그리고 2학년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4번을 보시고요. 3학년 올라가시면 2번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 10번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아마 문법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공부할 때 무조건 직진입니다. 왜냐? 한 권을 완강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취감도 들고요. 한 권을 끝내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문법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법을 학습할 때 마음에 드는 강좌 하나 샘플 강의를 통해서 고르시고요. 그 강좌 앞으로 직진해서 완강 빠른 시간 내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놓고 보면 총 4회를 돌린다. 중학교 전체에서 10번 돌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차 정리하도록 합니다. 단어 하루에 몇 개요? 30개씩 쭉쭉 직진하는 겁니다. 문법은요. 딱 한 권 정해서 이것도 쭉 직진을 해서 총 4회 돌린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EBS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강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펴봅니다. 자, 먼저 어휘 강좌부터 보도록 할까요? 중학 EFOS 복화라고 나왔는데요. 복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의 vocabulary, 즉 어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의 앞부분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화라는 말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복화 이거 단어 혹은 어휘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강의도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무료라고 해서 절대 이거 수준 낮은 강의가 아닙니다. 듣고 나면 이거 마치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강의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듣기를 볼까요? 중학영어 개념 끝장내기 듣기 그리고 어휘 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휘와 관련돼서 이것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 어휘는 듣기 평가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4월 달에 듣기 평가 보실 때 아주 훌륭한 대비 강좌가 될 겁니다. 자, 중학영어 듣기 평가 완벽 대비 시리즈가 있는데요. 1, 2, 3이 있습니다. 수준별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문법입니다. 중학영어 개념 끝장내기 문법편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요. 이 문법편, 끝장내기 시리즈의 문법편 아주 훌륭한 강의더라고요. 왜요? 제가 했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이 강좌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듣고 있고요. 수강 후기를 보시면 저거 들으면 문법 왠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랑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y Grammar Coach라고 있는데요. 이때 My Grammar Coach 시리즈가 기초편과 표준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요, 교재 역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아주 재미있으신 잘생긴 선생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문법편 특히 공부할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강의들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선생님과 교재를 결정해서 직진하시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4번 돌리는 걸 목표로 가는 겁니다. 됐네요. 자, 네 번째 독해가 있는데요. 중학 E4 영어 독해가 있습니다. 문화별, 유형별, 주제별로 나누어서 아주 다양한 독해 지문들 수준에 맞게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강의 활용해 보신다면 독해 실력도 좀 키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My Reading Coach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치 시리즈죠. 문법, Grammar Coach, Reading Coach, 이건 독해 코치입니다. 그리고요, Word Coach라는 이런 교재도 있는데요. 그거는 어휘와 관련돼 있겠죠. 어쨌든 My Reading Coach를 통해서 여러분들 독해 실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종합 강좌가 있는데요. 뉴런 영어 1, 2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3편도 제작될 예정이고요. 자, 그런데 이 뉴런 영어는요, EBS의 대표 강좌고요. 어휘, 문법, 독해, 영작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아주 잘 기획되고 제작된 강의입니다.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을 때, 거기다가 내신 시험까지도 대비하고 싶을 때 이 뉴런 영어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요, EBS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선생님이 다양한 강좌를 찍으셨고요. 지금도 제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제가 영어 공부할 재료가 없거나 공부법을 몰라서 이런 얘기 안 하실 겁니다.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방송 강좌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말끔히 해소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강의를 끝낼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다라는 말인데요. 혹시 공부에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기타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런 생각 좀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법도 다 알고요. 머리가 나빠서도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꾸준히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한다면 뭐든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란 거죠. 그 모든 재능들 중에서 선생님 판단하기에는 꾸준함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라는 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중학생활을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반드시 크게 웃으실 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요, 인터넷 검색창에 EBS 중학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쭉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 궁금한 것들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생활 아주 활기차고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